결혼 정년기 딸이 절대 결혼 안 한다는 충격적 이유.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몇 년 전부터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인 비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형태야 다 다른 것이고, 요즘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연은 끝까지 듣고 나면 그것과 별개로 마음이 은근하고 뭉근하게 뻐근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딸이 어느 날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 아니, 정확히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이 말이요. 부모 마음엔 그냥 고집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딸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결혼과 비혼 이야기를 빌려 한 가족이 서로를 사랑해서 오히려 서로에게 진심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자님이신 70대 어머니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서울 서쪽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이랑 막내딸, 그리고 손녀가 함께 살고 있어요. 총 4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사는 셈이지요. 우리 딸은 올해 39,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빈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고요.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다루고 주변에 사람도 참 많아요. 솔직히 예쁘장하기도 하고요. 어디 내놔도 절대 빠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딸이지요. 어릴 때부터 딸은 늘 똑부러지는 애였고 동네 어른들은 늘 그랬죠. 저 집 막내는 시집만 잘 가면 완벽하겠네. 선생님이라니 남자들이 줄 서겠네. 1등 신부감이야. 라고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남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나 선물처럼 완벽한 딸, 진짜 결혼 하나만 잘하고 나면 제 인생에 더 이상은 걱정 고민이 없을 것만 같았지요. 그래, 내 딸, 나 죽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된 가정 하나 꾸리면 그거면 됐다. 오직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딸의 안정과 결혼에 집착하냐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식은 낳고 나면 이제 하나의 분리된 존재로 봐야 한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조용히 서포트 해주는 게 부모의 몫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딸의 결혼과 안정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막내딸을 늦게 봤어요. 30대 후반에 겨우 얻었지요. 늦게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정말 귀하고 또 귀했어요. 소중하단 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였지요. 그 아이가 밥 한 숟갈만 덜 먹어도 속이 철렁하던 사람이 저였어요. 우리 남편이요? 남편은 그냥 허허실실이죠.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동네 근처 건물 경비 일을 해요. 사람 좋고 다툼 싫어하고 뭐든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어느 날부터 결혼 얘기만 나오면 엄마, 나 결혼 안 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을 때도 남편은 그랬어요. 그래라,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딱 그 한마디만 하더군요. 저는 그게 더 서운했어요. 세상 무심한 사람처럼 딸 인생이 이렇게 혼자 굳어져 가는데 왜 저렇게 태평하나 싶고요. 처음엔 저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아니까 그래, 요즘은 비혼도 선택이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딸이 자신의 비혼을 선택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게 문제였던 거지요. 아직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마음이 동하지 않은 건가 싶어서 제 딴엔 열심히 괜찮은 사람을 수소문해 연결해 주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선자리가 들어오면 마지못한 얼굴이긴 해도 저를 생각해서 나가주긴 했어요. 제가 너무 간청하니까요. 한 번만 나가봐. 엄마가 바라는 건 그저 너 행복한 거야. 딱 커피만 마시고 와도 돼. 라면서 어찌나 달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딸은 피곤한 표정을 하고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요. 원래 딸은 퇴근 후에는 개인적인 약속도 잘 안 잡거든요. 학교 일에 아이들 일지 쓰고 부족한 공부하고 집에 오면 바로 조카 챙기느라 바쁘고요. 그런 애가 선 자리에는 나가요. 저 때문에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딸이 선을 나간 날은요, 제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아침부터 괜히 제일 자신 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여요. 속 든든하게 곰탕도 끓이고요. 체하면 안 된다면서 따뜻한 차도 내놓고 딸 화장품 파우치까지 슬쩍 열어보고 립스틱 색이 너무 진한가 싶어서 손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요. 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죠. 엄마, 나 지금 초등학생 아니야. 라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요, 그날만큼은 딸이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서 그래요. 정말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딸 입에서 괜찮더라. 라는 말이 나올까 봐서요. 그 꿈 같은 순간만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보는 거지요. 근데요, 딸은 선자리에 갔다 올 때마다 늘 똑같은 표정으로 집에 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일단 얼굴부터 딱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말합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 아니, 분명히 생각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좀 해. 라면서요. 나온 사람이 별로였냐고 물으면 딸은 제대로 대답도 안 합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정도의 표현만 할 뿐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턴 딸이 아예 선을 보는 과정 자체가 괴로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딸아이는 누군가를 싫어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드는 아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딸은 상대 남자 이야기를 할 때도 예의가 있었어요. 괜찮은 분이긴 했는데 성격도 나쁘진 않았고 근데 나는 아니야 라고요. 그게 더 무섭고 걱정되더군요. 상처를 받았나? 어디 아픈가? 혹시 남몰래 누굴 만나다가 크게 마음 다친 적이 있나? 싶어서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딸이 방에 들어가려는 걸 붙잡고 물었어요. 너 혹시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니? 라고요. 그런데 대답도 없이 빤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이 참 이상했어요. 미안한 눈도 아니고 화난 눈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긴 하지 말자 하는 눈이었어요. 그러더니 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결혼을 하면 안 돼서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면 안 돼서 누가 너한테 그걸 강요해? 대체 네가 왜? 그랬더니 딸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요. 정말 딱 끊어 말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 얘기 이제 그만. 더 말하면 나 진짜 집 나갈 거야. 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딸 방문이 닫혀 있는데도 딸이 그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우리 딸이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크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자랄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집입니다. 하나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집엔 손녀가 있다는 것이지요. 미혼인 딸과 사는 집에 손녀가 있다니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손녀는 지금 28,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몰라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고 시설도 있고 복지도 있고요. 그럭저럭 어떻게든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족 마음이 그 정도로 만족이 되나요? 우리 손녀는 말이 좀 느리고 새로운 환경을 힘들어하고 사람들 시선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밖에서 누가 한 번만 쳐다봐도 몸을 움츠리고 손톱을 물어뜯고 집에 와서는 괜히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애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은요, 그 아이를 정말 자기 인생처럼 챙깁니다. 장애가 있는 손녀에게 루틴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딸은 하루 시간표를 칼같이 지키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자신의 조카만을 위해서요. 아침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컵에 물을 따라주고 같은 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같은 순서로 옷을 입혀요. 저는 가끔 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지 자기 조카의 보호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프로처럼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저는 대견한 마음과 동시에 가슴이 저려요. 딸이 너무 자기 삶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딸에게도 딸의 삶이 있길 바래서요. 결정적인 일이 있던 건 몇 달 전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경비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손에 우산이 2개더군요. 오늘 비가 와서 혹시 우리 딸 우산 없을까봐 하나 더 들고 왔지? 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늘 그런 사람입니다. 말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을 보여요. 그런데 딸이 그날따라 유독 늦었어요. 우산 들고 나간 아빠가 결국 먼저 귀가했을 정도로요. 보통이면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거든요. 늦은 밤이 돼서야 야근을 마친 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늦었어? 묻자 딸은 대답 대신 손녀 방문부터 먼저 열어 에어컨디션을 확인하더라고요. 손녀가 방 안에서 불을 켜놓고 멍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딸이 손녀에게 다가가 비 오는데 괜찮았어. 힘들진 않았고 라며 챙기더군요. 그때 저는 이상했습니다. 딸은 왜 자기 일보다 먼저 자기 조카를 확인할까? 항상 늘 마치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에도 딸은 손녀 옆에 붙어서 간식을 주고 샤워를 도와주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요.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20년 전입니다. 그때 제 큰딸,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남은 딸에게도 언니가 있었습니다. 큰딸은 결혼을 일찍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통사고였어요. 우리 큰딸 부부가 둘 다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내미와 선물같이 우리 집에 와줬던 사위가 한순간에 둘 다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이지요. 그때 큰딸 나이가 29이었고 우리 막내는 고3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19 어린 나이였지요. 그리고 우리 손녀는 고작 7살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이 평범한 집이 아니게 된 게요. 장례식장에서 막내딸이 울다가 조카를 꽉 끌어안고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킬게. 언니 대신 내가 이 아이 지킬게. 저는 그때 어린애가 무슨 소리야 라며 우리 막내도 엄마 아빠만큼 많이 슬프구나 라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요, 우리 막내는 진짜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이요. 그 사실을 제가 똑바로 깨닫게 된 건 딱 며칠 뒤였습니다. 딸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아래에서 서류철을 하나 봤어요. 원래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서류철 겉에 딸 글씨로 써 있더군요.
슬기 복지, 치료, 재활, 생활 기록이라고요. 슬기는 우리 손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써진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후 데뷔라고요. 저는 순간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복지 신청 서류, 병원 예약표, 상담 기록,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딸이 이 집을, 조카의 미래를, 자기 미래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게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류철을 덮고도 한참을 손을 못 댔어요. 그 서류철은 딸이 결혼을 미뤄온 이유가 아니라 딸이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계약서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 여기 좀 와봐. 얘기 좀 하자 라면서요. 딸은 눈치를 보더군요. 제가 손에 자신의 서류철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딸은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들켰구나 하는 표정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화가 나거나 따질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죄책감 때문에요. 왜 여태 엄마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고민했냐고 애써 감정을 누른 채 이야기하니 딸이 조용히 대답하더군요. 가족들이 속상해할까봐 혼자서 준비했다고요. 엄마 아빠는 이미 언니랑 형부 일로 한 번 무너졌는데 더 이상 짐을 주고 싶지 않았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하려 하며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도 네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너도 사랑받고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남들 다 하는 거 누려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면 슬기는 누가 책임지냐면서요. 완강하더군요. 슬기가 누군가한테 차별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아주 단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 말이 틀린 게 아니어서요.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결혼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언니 대신 내가 약속했으니까. 라고요.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더군요. 제가 울고 있는 걸 알았는지 티슈를 손에 쥐고 있다. 건네주더군요. 남편은 늘 그렇습니다. 안 보는 척하며 다 보고 있고 모른 척하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도 다 말했습니다. 서류철 딸의 속마음, 딸이 20년 동안 품고 있던 약속에 대해서요.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우리 딸이 혼자 짊어지게 하면 안 되지. 라고요. 그리곤 바람 쐬겠다며 잠바를 입고 혼자 나가더라고요.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몇 년째 잘 끊던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그 조용한 뒷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미련한 곰 같은 우리 가족들, 첫째 딸 내외를 하늘나라로 보낸 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 자신의 속마음은 꽁꽁 감춰둔 채 이리 긴 시간을 살아온 게 실감이 나서요. 지금 우리 집은요, 딸에게 억지로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딸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서요. 근데 또 엄마 마음이라는 게 참 못났지요. 밤늦게 집에 들어와 조카 이불 덮어주고 서류 정리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그러다 잠드는 걸 보면요. 저는 문득 우리 딸 인생은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걸까 하는 마음에 여전히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딸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딸의 삶을 다 삼켜버릴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딸에게 너는 너 인생 살아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딸의 진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까봐 솔직히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면 우리 딸의 청춘을 그냥 엄마 아빠 편하자고 그대로 외면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것대로 못하겠고요. 이제 와서 우리가 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딸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빌어서라도 못난 엄마의 심정을 대신 전달해 봅니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에게 하나 남은 소중한 딸의 인생이 부디 가치 있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요. 오늘 사연은요, 누가 나쁘다, 누가 잘못했다,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딸의 비혼 선언은 고집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 뒤엔 아무도 몰랐던 20년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혼자만의 약속을 품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괜찮았냐고, 같이 소주 한잔 하겠느냐고 어깨 두드려 주면서요. 사계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웃음과 눈물 사이 우리가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